지지충 보겠습니다. 지지충은 뭐 되게 간단하죠. 하면 이렇게 정반대편에 있는 거죠. 이렇게 충, 이렇게 충, 이렇게 충, 이렇게 충, 이렇게 충, 이렇게 충, 그죠? 충 반대편에 있는 인자끼리 충이다. 이거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그랗게 그리는 이유도, 그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순환한다는 거죠. 그죠? 순환한다는 거고, 반대편 인자의 충이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보면, 얘를 만약에, 얘를 1로 본다면, 그죠? 1로 본다면, 얘는 12가 될 것이고, 그죠? 1하고, 1, 2, 3, 4, 5, 6, 7 충이죠? 그죠? 7충이죠?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그죠?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죠? 그냥 우리가 충이다 그렇게 읽어드렸는데 전부 다 뭐가 충이더라? 7이 충이더라. 그렇습니다. 봅시다. 지지충은 자축이면 원 모양으로 적었을 때 반대편, 그죠? 겨울의 반대 여름, 물의 반대 불. 그러니 우리자 겨울인 자와 불이자 여름인 지지오는 충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충입니다. 지지충은 현실의 충이다. 말은 쉽지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아래는 명리학 기초 서적으로 유명한 사주정설에 실려있는 지지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책에 사주정설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 갖다 실어 놓은 이유는 그래도 사주정설이 그냥 스탠다디한 베이스한 부분이 일부는 좀 실려 있어서 그러니까 사주정설이라는 책 자체도 아마도 그걸 쓰신 분이 어딥니까 과거에 있던 책을 보고 정리한 거죠, 그죠? 그분도 서머리한 거거든요. 그 서머리한 내용이 그래도 베이직한 부분은 맞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볼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월지와 일 또는 시지와 연지와 시지가 서로 충되면 광폭, 망 또는 장환 등의 경향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지금 충은 어떠냐면 실제로 앞에 있던 합이나 이런 인자는 떨어지면 크게 합 아니다 이랬는데 지금 보면 월지와 일지는 붙어 있는 거죠. 일지와 시지도 붙어 있는데 연지와 시지도 충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글자 안에 들면 다 충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 적어놓은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걸 보시라고. 충이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 옛날에는 어떻게 봤느냐, 그 옛날 책을 뺏겨서 적어놓은 이 책을 보면 이렇게 이런 거죠. 이럴 때 이 책에 의하면 월 1, 충, 1, 시, 충인데 연지와 시지도 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충. 광폭, 망은, 장환,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경향이 있다지만 충을 한다. 그 다음에, 연지월지가 충하죠? 연지월지 충하고, 충하면 조업을 떠나 생각에 잊지 못한다. 그 다음에, 월지를 충하면 부호와 동거하지 않는다. 일지, 시지 서로 충하면 처자를 극한다. 연지와 일지가 서로 충하면 연지도 충하죠. 그래서 떨어져 있어서 충이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물론 자기가 어떤 분들은 떨어져 있으면 충 성립 안 된다 이렇게 내가 관찰해보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일단 충 자체에 가장 베이직한 충의 의미를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팔자 안에 있으면 다 충하더라. 운에서 오면 다 충하더라. 충작용이 다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런 분을 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충하고 뭐는 충 안 하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뭔 소리 하노, 그거는 충 안 되고 이거는 충되고 그렇게 말하는데, 충은 어디 있든 무조건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디 있든 작용이 무조건 일어난다. 그죠? 칠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있든 평반작용이 있는 거죠. 그죠? 칠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청간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게 봅시다. 연지, 일지, 충, 부모 회복지 못하고, 이거 근데 읽어보시면 다 뭐냐면, 그냥
여기가 조상 자리, 여기가 부모 자리, 여기 내 자리, 여기가 자식 자리일 때 그게 충하면 다 문제가 생긴다. 그 자리가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겁니다. 좌표론적으로 그 자리가 정해져 있죠, 그죠? 그게 충했을 때 양쪽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이런 겁니다.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이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 누구 죽고 이런 거 없으니까 그대로 읽어도 실제로 그런 작용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충하면 어떻다? 부모님하고 문제, 와이프와 부모님 문제, 이거 생깁니다. 시월드의 문제, 이런 거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천간이 동일하고 지지가 서로 충이 될 때 항상 심노 많고 조업을 깨트린다. 이런 것도 사실은 천간이 동일하다는 말은 나하고 같은 거니까 나하고 잘 맞는 쪽이고 밑에는 잘 안 맞는 쪽이고 요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생각은 맞는데 현실이 맞지 않다고 해석해도 되고요. 위에는 위에가 아버지면 밑에가 엄마고 그죠? 위에가 나면 밑에가 와이프면 아버지하고 내 마음 맞고 맞는데 엄마하고 안 맞더라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작용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현실에서의 작용력은 다양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 아닙니까? 이런 식일 겁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사주를 해석하는 부분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부모 자리잖아요. 부모 자리고 여기가 와이프 자리예요. 여기가 부모 자리고 여기가 와이프 자리입니다. 사실은 내 부모가 누구 될지 나도 모르고 태어난 거잖아요. 내 와이프가 누가 될지 나도 모르죠. 우리 엄마가 누가 될지 사실은 나도 모르고 나는 정해져서 태어난 거고 와이프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내가 그때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한 거지 실제 이 와이프가 어디서 살고 어떻게 태어나고 내가 태어나게 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주팔자의 구성이라는 거는 부모 자리, 와이프 자리가 정해져 있지만 분명한 거는 모른다예요. 모른다. 부모가 누군지도 몰랐고 태어나 보니까 부모는 있더라. 와이프는 살다 보니까 와이프가 와 있더라. 그죠? 이런 거예요. 그죠? 이런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사주 구성상 이게 일간 보는 내 사주 구성상 이런 부모, 이런 부, 이런 모 또는 이런 모, 이런 부 해도 됩니다. 부모 자리가 역할이 바뀌면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해석에서의 문제인데 이런 와이프는 누가 정했다? 내가 정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해서 정한 게 아니고 내 사주상 나한테는 이런 부, 이런 모, 이런 와이프인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는 와이프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죠.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했는데 재혼을 해보는 뭐더라? 똑같은 와이프. 상혼을 합니다. 재혼을 한 번 더 해요. 어떤 와이프? 똑같은 와이프. 이런 사람들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을 와이프로 들이는 거예요. 그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누군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내 사주상 이런 와이프가 들어온다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모가 밖에 다른 데 가면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부모를 집에서 자식을 구박하는 부모가 있다. 예? 자식을 구박하는 부모가 있다. 애를 자기 자식인데 막 구박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애의 사주에는 그런 부모인 거죠. 그런데 이 부모가 밖에 나가서 애들한테 잘해준다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뭐다? 지니까 지 사주상 그 부모는 나를 구박할 수밖에 없더라. 이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주팔자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고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관점에서 관찰을 해보십시오.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부모에 대한 생각이나 부모가 나한테 하는 짓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사주가 바뀌지 않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부분 중요한 부분이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공망을 충할 때 화가 변하여 기락이 된다. 네, 이제 공망이 나오는데 공망을 충하면
일하게 된다. 이거 원래 화였는데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공망이라는 게 작용력 없는 인자인데 작용력을 더했다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죠. 사실은 옛날에도 그죠? 여기 있는 거고 이제 각각 유와 묘의 충은 친한 사람을 배반하고 걱정이 그치지 아니한다. 유와 묘의 충은 친한 사람을 배반하고 걱정이 그치지 아니한다. 요유충이 나오면 뭐 요유충이 뭔지 한번 보면 되죠. 요유충. 그러니까 유가 뭔지 묘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묘를 가진 사람은 제가 이사도 자주 다니고 놀러도 자주 다니고 한데 묘 자체는 되게 친근하고 착하고 그런 인자고, 그 다음에 유를 가진 사람은 조금 넉넉한 인자인데 그죠? 유 자체는 그죠? 날카롭기도 하지만 속살지기도 하지만 실속도 있는 인자인데 이게 충하면 친한 사람을 배반하고 걱정이 그치지 아니한다. 이거 한번 관찰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책에서 이렇다는 거죠, 그죠? 자와 오의 충은 일신이 불안정하다. 사해의 충은 쓸데없이 남의 일을 걱정한다. 인신의 충은 다정다감한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인신충은 좋다는 거죠, 그죠? 인신충은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미충은 매사 지체됨이 많다. 미자는 무조건 지체로 나타나죠, 그죠? 축도 뭐다? 지체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침의 축과 느림의 미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일생으로 사주 중에 해가 있고, 유일생으로 유일 해가 어딘가 있고, 형충 또한 있으면 술로 인해 폐가 망신할 수 있다. 유를 그냥 술로도 봐요. 약으로도 보고 기름으로 보고 유 자체로 그래 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만 사주를 자꾸 감명하시다 보면 이게 유가 있는 사람들이 술을 잘 마셔요. 이상하게 희한하게. 물론 유가 있는 사람 중에 술을 하나도 못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유가 있는 중에 해가 있고, 그 다음에 형충 또한 있으면, 그러니까 뭐 형은 아직 안 묘생이 묘인데 충은 묘유충이니까 묘가 있으면 사주 안에 있으면 술로 인해 폐가 망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유인자가 술인자라면 해는 돼지죠, 그죠? 해가 있으면 뭐 넉넉하고 돈도 좀 있고 그런 사람이고, 유가 있어도 사실은 좀 넉넉하고 돈도 좀 있습니다. 뭐 그런 인자가 있고 이제 충도 있고 막 어지럽고 하면 뭐 술 많이 마신답니다. 이거 관찰해 보세요. 맞는지 아닌지. 이거 외워가지고 그대로 당신 폐가 망신한다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이건 책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자는 일시에 진술충이 있으면 고독하다. 진술충이 있으면 고독하다. 이게 진의 특징과 술의 특징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이건 안 읽어봐도 진도 고지, 술도 고지. 전부 다 끝이죠, 그죠? 이런 끝자리가 있고 다 토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겠죠? 그죠? 안 봐도 진술이 충이라서 문제가 아니고 진하고 술하고 사주에 탁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인자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 차갑다면, 그러니까 음하다면 이 여자분은 말해도 대답도 안 하고 뭐 그런 분일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술 자체에 이중성이 있으니까 내 마음은 이런데 다르게 행동하고 이럴 가능성, 그런 거에 의해서 그게 강하게 드러나는 분이니까 뭐 사람이 옆에 없으니까 고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읽는 연습을 하셔야죠. 왜 이럴까? 여러분이 지금 배운 지지의 내용으로 이게 충하면 왜 이렇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주 정설에 적혀 있는 이 내용은 분명히 뭘 것이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 데이터화해서 DB화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지 한번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틀린 것도 있겠죠. 당연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가 충이 되고 사주 중에 간합이 있는 여자는 항상 고생이 그치지 아니한다. 이것도 뭐 일지 충됐다는 말은 변화가 많은 거고, 그죠? 간합이 있으면 내가 변화가 많고, 간합이 있으면 이성을 끌어들이는 장이 많고, 그러면 변화하는 데마다 이성을 끌어들이니까, 그죠? 일생이 고생이 그치지 않는다. 옛날의 여자, 이거 옛날 사주잖아요. 옛날에 자꾸 이렇게 되면 내용상, 남편을 자꾸 바꿨나? 그러면은 다른 남자를 자꾸 내가,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현대는 아니지만, 현대는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와이프를 들인다는 게, 여자를 들인다는 게 집안 일 시키는 개념이었잖아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현대의 뭐 페미니즘이나 이런 걸 모아서 현대의 그 여성상을 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
과거의 사회에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할 때는 두 가지 큰 목적. 한 가지는 애 놓는 거. 그 한 가지는 밥 하는 거. 이게 전 세계 어디적으로도 똑같았다는 거죠. 대신에 남자는 뭘 해야 된다? 그 여자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해와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이게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졌던 부분이죠. 물론 좀 다르게 모계 사회도 있었고 여자가 일하는 그런 사회도 있었고 하지만 과거의 스탠다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주도 뭐에 의해서 통계되어 있다? 그 스탠다드한 부분이 통계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걸 이해해 보시고 현대에 맞게. 현대는 여자도 일하러 다니는데, 그죠? 그러면 오히려 제일 밑에 건 이렇게 되겠죠. 일지가 충되고, 간합이 있으면, 이 사람은 갈 때마다 인기가 좋아서, 이런 여자는, 사주가 이런 여자는 정말 부럽네. 나도 이러고 싶네. 해도 되는 거죠. 가는 데마다 남자친구 생기고, 그렇게 읽어도 되는 거죠. 이게 시대에 맞는 해석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변하게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충은 현실의 충은 주로 이런 변화를 나타낸다. 그래서 고립되거나 안정됨을 추구했던 과거에는 충을 무조건 나쁘게 읽었지만 현대에는 충이 오히려 고립되고 안 풀리는 삶을 풀어주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게 읽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연지 월지가 충하면 부모 조상과는 다르게 산다. 월지를 충하면 부모를 떠나 독립적으로 산다. 일지와 시지가 충하면 출장 외근이 많은 일을 하거나 유학을 보낸다. 연지와, 이게 유학을 보내는 자녀를 말합니다. 연지와 일지와 시지가 충하면 일 때문에 떨어져 산다. 이거 가족이 떨어져 사는데 내가 결혼하면 와이프하고 떨어져 사는 거 같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 떨어져 사는 거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천간이 동일하고 지지가 서로 충이 되면 부모와 가치관이 다르고 다른 삶을 산다. 그렇죠? 위는 같고 밑은 다르고. 요런 부분, 위에 같은 해석은 어떤가? 과거에는 부모와 살아야 잘 사는 것이었지만 현대에는 캥거루족이라고 불린다. 부모하고 같이 사면 캥거루, 능력 없는 사람이 부모하고 같이 산다죠. 요즘이 되면서 이제 자식의 능력이 떨어지고 부모들이 대부분 베이비붐 세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직업이 넘치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부모의 부가 더 많죠, 그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자꾸 캥거루족이 생겨난다 하죠. 부모 품을 못 떠나는.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이 충이라는 거, 이게 있는 사람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살 수 있으니까 현대는 어떤 인자다? 능력이 있는 인자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졌으니까 그 현생이 다르게 그에 맞는 그 해석을 자꾸 가하셔야 돼요. 지지의 충이 현실의 충이다 보니 역시나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또 현실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정신이기 때문에 간충은 아니지만 생각과 정신의 혼란에서 오는 각종 현상이 나타난다. 제일 첫 번째 현상은 체하는 것이고 두 번째 현상은 멍 때리는 것이다. 실제로 지지가 충이 강하게 들어와 버리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지충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걸 해야 하는 것. 내가 지금 하기 싫은데 충이 들어요. 내가 있는데 충 때린다고요. 그럼 하기 싫은데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이럴 때 사람들은 하기 싫은 걸 하면 어떻게 되나? 정신적으로 꽉 하니까 정신적으로 막히면 어떻다? 생각이 많아지면 이거는 의학적으로 나오는 거죠. 두뇌가 활발하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된다? 뇌가 차가워지죠. 왜냐? 소화시켜야 될 위장의 피가 머리로 다 몰리니까. 그럼 어떻더라? 체하더라.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 말이고요. 이제 46페이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설명이 설명을 부르는 것이기에. 그죠? 그만하고 관찰하고 또 관찰해 보십시오. 이게 합충 형파에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형, 충, 화, 해, 합 이런 작용력을 단순하게 어떻게 된다 공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 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를 여러분이 자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집에 테니스공이나 공구공이 있다며 벽에 계속 던져보라. 던지는 사람이 아무리 같은 각도로 던져도 튀어나오는 공은 항상 다르게 나온다.
100번 던져서 100번 똑같이 오게 할 수 있다고 필자의 말이 틀렸다고 하면 100 한번 던져보십시오. 사주를 공부하면서 1 더하기 1이 2여야 한다는 생각은 그래야 한다. 똑같은 걸 가지고 다르게 말하면 끼워 맞춘다고 말한다. 이거 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겁니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요것도 제가 앞에 말씀을 다 드린 거네요. 그죠? 앞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네요. 그죠? 다 읽으시고 뒤에 거도 계속 읽으십시오. 만약에 운에서 여기 자가 있는데 여기도 자가 있는데 여기는 다른 글자가 있는데 자에서 오가 온다. 그럼 좌우 충이죠. 충은 어떻게 때리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 두드립니다. 글자별로 다 두드려서 두드리는 글자의 변화. 얘는 그냥 지나가는 거. 그리고 제가 뒤에 보면 지지간 작용표를 책 제일 뒤에 보면 표로 넣어놨습니다. 그거 보면 웬만한 변화는 다 있어요. 뭐가 들어오면은 글자가 들어오면 웬만한 변화가 다 있거든요. 그 변화를 읽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 변화를 가지고 읽어보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대부분.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주를 많이 보시다 보면 내가 이 사주를 봐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아무 일 없이 자꾸 지나가거든요. 일운 정도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요. 월운도 뭐 특별히 지나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그러면 이게 작용하는가? 이것도 경험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죠. 경험적으로. 그런데 힌트를 드린다면 어떻게 작용한다? 좌우충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작용력이 있을 수 있지만 좌우충 같은 경우는 여기 음이 많을 때 오가 때리면 이거는 작은 변화니까 충이 그래도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 오가 많은데 자가 때리면 거의 변화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묻힐 수 있다는 거죠. 요런 형태. 그러니까 저것도 음량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음량으로. 그런데 오하고 수는 그러니까 화하고 수는 음량으로 보기 쉬운데 목하고 금은 음량으로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관찰하시다 보면 음량으로 봐집니다.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목도 음이고 수도 음인데 현실적인 작용력은 분명히 다릅니다. 목에 금도 음이고 수도 음인데 그 다음에 목도 양이고 화도 양인데 얘네 둘의 작용력도 달라요. 요 다른 부분 앞에 제가 강의하는데 말씀드렸으니까 찾아서 한번 다시 보시거나 하십시오. 리마인드 하십시오. 지금은 이제 이 정도 배우셨으면 사주를 그냥 봐야 돼요. 물론 지금 뭐 대운에서 작용 이런 거 안 배웠는데 그래도 제가 대운을 어떻게 보는지 기본적인 설명을 다 드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뜨듬뜨듬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충분히 앞에도 볼 수 있지만 훨씬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런 충작용 같은 경우 지금 뒤에 남은 게 이제 형 뭐 이런 건 크게 뭐 없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주를 다 볼 수 있는 건 이름하여 단식 판단할 수 있는 거, 복식 판단 일부 할 수 있는 건 다 배우신 거예요, 이미. 그죠? 이거 나면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다 뭐 보시겠죠? 이제 다음에 이제 형하고 나머지 남은 거 하고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읽고 마치겠습니다. 파해 하고 이 단식 판단에 들어가는 그 지지 상호작용, 간지와 지지 상호작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일단 형부터 하겠습니다. 형은 조정작용입니다. 조정작용. 뭐 보통 수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형은 한자 뜻 그대로 하면 형벌을 내린다는 의미를 가진다. 글자의 상형적인 의미로는 왼쪽에 있는 네모 형태를 오른쪽에 있는 칼로 자르듯 다듬는다는 조정의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내려서 바르게 살게 한다는 의미로 본다면 형벌 역시도 조정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충을 정신적인 면에서 더 중점을 두고 해석한다면 형은 현실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조정, 협상, 변화 등이 형인 것이다. 형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삼형. 삼형이 있는데 삼형의 첫 번째는 인사신. 근데 얘가 인사, 사신, 그 다음에 인신.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데 얘도 가장 강하고 얘는 파워풀하고 얘도 다 형으로 봅니다. 다 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다 들어가면 가장 형작용이 강하다. 두 개만 있어도 형으로 본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얘는 합하면서 형하는 거죠. 합형 봅시다. 인사신 사명은 여름, 가을, 겨울의 시작 글자다. 그죠? 여름, 가을, 겨울에 그러니까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여름, 가을, 겨울에 생지예요. 생지 글자입니다. 그죠? 만물의 시작인 봄은 조정이 필요 없지만, 봄이 왜 조정이 필요 없겠습니까? 봄은 그냥 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봄의 생은 무조건, 이겁니다. 밖으로 뻗어나가면 돼요. 용출이니까. 봄 자체가 용출이니까. 조정이 필요 없죠. 일단 뻗어나가고 봐야 되니까. 시작하는데 무슨 조정을 했어요? 힘 조절도 뭔가 쏘고 나서 하는 거죠. 그죠? 처음에 그러니까 첫싹이 뻗을 때는 힘 조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힘 조절이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삼형작용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목적지가 전혀 다른 시작들이 만나면 조정에 큰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삼형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갈 길이 다 다르다는 거죠. 퍼지는 것 자체가. 그죠? 퍼지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행동이 앞서고 그 앞선 행동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게 사명이다. 그러므로 대운이나 세운에서 들어온다면 행동하기 전에 10번을 마음속으로 세어보고 필기를 통해서 자신이 하려는 행동을 정확하게 정한 후에 행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인사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행동하고 보거든요.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작용력은 뚜렷합니다. 사명의 작용력은 뚜렷해요. 그래서 무속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속인 아니더라도 역학하는 사람들이 사명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을 실제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결과론이죠. 사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은 사람은 아무 작용 없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론에서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갑자기 움직여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행동이 앞서고 그 앞선 행동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요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동하게 되면 이미 시작한 상태에서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함으로써 일을 망치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인사신 사명이 운에서 들어오거나 사주에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결과가 되게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사숙고하고 글로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물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잘 없죠. 그죠? 보통 물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물어도 보고 그렇게 시작하시면 사실은 별일 없이 지나간다. 그렇게 됩니다. 고전에서는 인사신 사명을 지세지형, 이 형이 있으면 자기 세력을 믿고 무조건 밀어붙여 일을 망칠 수 있다는 뜻이다. 같은 말이죠, 그죠? 같은 뜻의 말입니다. 하지만 12형성 중 장생, 근록, 제왕 등이 사주팔자에 있으면 정신이 강하고 용맹하여 안색이 좋다. 그러나 사나 절 같은 약한 12형성이 있으면 약한 12형성이 사주팔자에 있으면 교활하고 비굴해지는 면이 있고 그를 통해 재앙을 만나기 쉽다. 여성의 경우 이 형이 있으면 고독한 경우가 많다. 여기서 요 해석 자체가 사실 지금 배우시겠지만 장생, 근록, 제왕이라는 요
때거든요. 장생근록 제왕이라는 이 자체가 뭐냐면 내가 주도권을 가진대요. 내가 잘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좀 실수해도 상관없고 그런 거고 그 뒤에 있는 산하절 같은 경우는 내가 안 나갈 때요. 잘 못 나갈 때, 내 마음대로 못 이길 때, 그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다? 그게 재앙이죠. 하나의 재앙이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이 형이 있는 경우 고독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잘 나갈 때는 아무도 쳐다도 안 봐요. 다 못나 보여요. 남자들이 다 못나 보입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다 못나 보이죠. 그래서 쳐다도 안 보다가 이제 산하절이 되고, 그러니까 잘 나갈 때도 아무도 안 쳐다봐서 심심한 거고, 고독한 거고, 내가 못 나갈 때, 산하절에 못 나갈 때도 마찬가지 작용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무 소극적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변하는, 여자분들이 소극적으로 변할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우유부단이죠. 이랬다 저랬다.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여자분들이 음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자를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주는 음양학이기 때문에, 그 음적인 요소 자체가 속마음에서 현실적으로 사람이 뭔가 현실적으로 질러 놓으면 그걸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는데, 왜냐면 사람은 명예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게 돼 있는데, 내 마음속, 음적으로 내 마음속에서만 하는 거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 자체에서 남자 하나를 좋댔다가 싫댔다 가겠죠. 고독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음양이 가진 의미를 해석하면 이런 고전의 해석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인사신사명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멈칫한 부분이 뭐냐면 인사신사명을 할 때 인이 분명히 봄인데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사주에는 보이는 그 자체보다 다 삼합으로 본다. 삼합. 그죠?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 자체를 뭘로 본다? 인 자체를 목으로 보는 게 아니고 화로 보는 화로. 화로. 그죠? 화로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축술미 사명 마찬가지로 삼합으로 보는 거겠죠. 축술미 보겠습니다. 이거 축술미인데 제가 축미술인데 보통 읽을 때 축술미 사명으로 많이 읽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충형을 하죠. 충미충, 그죠? 충미충, 형충을 같이 하네요, 그죠? 축술미 사명 세 글자 작용력 마찬가지로 세 개 있을 때 가장 크고 두 개 있어도 작용력이 있다. 그죠? 축술미 사명은 겨울을 제외한 봄, 여름, 가을의 마지막 글자들이 조정하는 작용입니다. 그죠? 사유축 가을, 인호술 여름, 그러니까 해묘미 봄. 그죠? 그러니까 신자진 인자는 없죠. 여기 신자진 인자는 없죠. 만물의 끝인 겨울은 조정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없죠. 이제 응축하고 있는데 무슨 조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응축만 하면 되는 거죠. 필요 없지만 목적이 다른 끝글자들이 만나면 조정에 큰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사명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축술미 사명은 모두 토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토는 존재 자체로 균형의 오행이기 때문에 물질적이거나 현상적인 작용보다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각종 병환이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생긴다. 하지만 움직여 다니지만 않으면 주로 소화기 질환 정도의 문제만 발생한다. 밖으로 많이 나다닌다면 본인의 컨디션 문제로 인한 각종 사고를 걱정할 뿐이다. 그러므로 대운에서 들어오거나 생운에서 들어온다면 최대한 식이 조절, 왜냐하면 속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식이 조절하고 몸이 좋지 않을 땐 나다니지 말고 요양할 것을 권해드린다. 사주명리학 고전에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축술미 사명은 무은지형이라고 부른다. 무은지형입니다. 무은지형. 이게 은혜 은자죠. 그죠? 은혜 없는 이 형이 있으면 성질이 냉혹하고
따라서 친구 및 은인을 해치고 적과 내통한다고 한다. 특히 12운성의 산하절이 사주팔자에 있으면 은혜를 원수로 갖고 불의비도를 예사로 한다. 여자는 이 형이 있으면 임신 중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위에 말씀드린 토는 존재 자체로 균형의 요인이기 때문에 물질적이거나 현상적인 작용보다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각종 병환이나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축술 및 사명은 뭐냐면 거의 정신적인 문제예요. 대부분의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이게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로 나타나면 속에 문제가 생기고, 그죠?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소화가 안 되는 이유 말씀드렸죠.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면 피가 어디로 모인다? 머리로 모인다. 그러면 여기 위에 피가 모자라니까 소화불량 걸리는 거죠. 그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막 그 피가 몰려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데 몸까지 안 좋으면 이제 뭘 생각한다? 자기만. 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은혜고 뭐고 상관없이 자기 유리한 대로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그죠? 실제로 축술 및 사명을 다른 책에서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밑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고전에서는 밑에 있는 그러니까 축술 및 사명은 뭐 우원지형이라고 부른다 이래가지고 이 정도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위에 있는 해석은 제가 그러니까 삼합에서 끌어낸 해석은 저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찰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뭐 믿지 마세요. 그렇게밖에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관찰해서 음량적으로 형작용이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저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책에 있는 한 20% 정도는 제가 관찰하고 지금까지 경험한 점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디 갖다 내놔도 수식으로 풀이할 수 있고 그죠? 수식으로 에너지 갖다 수식 풀으니까 수식으로 풀이해도 풀이할 수 있고 그죠? 논리학적으로 들이대도 논리가 뭡니까? 뭐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논리. 그죠? 그런 논리학을 들이대도 그 뭐 and or not 논리학을 드러내도 통할 수 있는. 그죠? 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이 책 안에. 그거 아닌 건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다? 사주 해석에 넣을 자신도 없고 그걸로 해석해봐야 뭐가 된다? 그냥 뭐 점쟁이밖에 안 되는 거죠. 찍어서 말하는 거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의 해석인데 이런 해석이 남들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을 본다면 그분은 정말 사주명리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고 그러면 그분 말을 들으면 되고 배울 만도 하죠. 그죠? 배울만도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사명에 대한 해석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고전에는 사명에 대한 해석이 밑에 있는 뭐 축술미 사명은 무언지형이다. 이 정도. 그죠? 인호술 사명은 뭐 지세지형이다. 이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음량, 오행, 22간지를 다 들이대서 그 있는 걸 가지고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용 자체가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고전에도 많이 안 나와 있는데 이걸 가장 많이 쓰는 데는 누구더라? 실제로 부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씁니다. 이거 역시도 부적하는 사람들이 삼재만큼 쓰죠. 삼재만큼. 그러니까 주로 부적은 칠살, 삼재, 삼형 이럴 때 부적 쓰라고 하거든요. 뭔가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그리고 얘들이 또 어느 정도 그 부적이라는 게 뭐냐면 부적 얘기를 하면 오래 시간이 걸리는데 부적은 그러니까 이름하여 귀신을 쫓고 부르는 게 부적이라고 하죠. 쫓고 부르는 게 그러니까 부적이라고 하는데 그냥 사실은 기원이죠. 기원이죠. 옛날에 부적은 뭐였다? 결승문자가 부적이었어요. 옛날에 부적은 제가 결승문자 뭐라고 알겠죠? 뭐 매듭이나 그러게 결승문자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부적은 이제 장신구에서 나왔어요. 장신구.
사실은 글자 쓰는 것보다, 종이에 글자 쓰는 것보다, 장신구로 뭐 나무 깎고, 뭐, 뼈 깎고 이러는 게, 그게 훨씬 나았어요. 그리고 이제 종이가 나오니까, 여기, 금이나, 피나, 그죠? 금이나 피나, 이런 걸로 쓰는 게 이제 부적이에요. 부적. 그러니까 기원하는 거죠. 기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적을, 장신구를, 내 희망의 나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운의 표식이라고 합니다. 행운의 표식.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장신구. 그 일종의 부적이잖아요. 행운의 표식. 그게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지니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뭐가 좋다? 마음이 든든해진다. 그러니까 평관도 정신적 문제. 그죠? 삼재는 사실은 정신적 문제도 아니고 그냥 변화인데, 삼재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말하니까 그런 부분이고, 삼재는 그냥 현실에서의 변화가 삼재거든요. 삼재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사명은 사명조차 뭐 다른 형도 마찬가지예요. 사명, 그러니까 평관도 정신적인 거, 사명도 정신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인 부분이 흔들릴 때 부정이라고 들고 있으면 어떻다? 마음은 놓이죠. 마음은. 그 마음 놓이는 게 상업적으로 발달할 게 부적이라고 봅니다. 현대의 부적이라고 봐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옛날의 부적은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부적을 가장 잘 활용한 영화가 있죠. 강시 선생 같은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부적을 탁 붙이고 있으면 활동 못하고, 부적을 떼면 활동을 하고, 그거 뭐다? 보여주는 거예요. 딱 내 몸에 붙이고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거에 의해서 부적의 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의 부적이라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천몇백만 관중 동원한, 순 왕갈비 통닭,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네요. 무슨 수사? 무슨 수사인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다 아시죠? 저만 모르죠, 지금. 그러니까 그 수사, 거기 보면, 팬티 안에, 형사 반장 팬티 안에 뭘 넣는다? 부적을 넣는다. 벽에 밑에 부적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부적을. 그죠? 부적은 뭐다? 보여주는 것인데. 그거 넣는다잖아요. 넣으면 실제로 진짜 그 부적이 효과가 있는 부적이라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안에 넣어놓으면. 효과가 없어야죠. 안 보이는데. 보여줘야지 효과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부적은 뭐다? 그냥 마음 편하라고, 그러니까 마음 불안한 사람한테 마음 편하라고 주는 게 부적이에요. 효과는 제로에 가깝다. 아예 없다. 물론 붙여놓는 건 모르겠어요. 입춘대길 이게 부적이잖아요, 사실은. 입춘대길 붙이는 게. 그죠? 입춘대길 붙이고, 집 새로 지면 집 세웠다고 붙이고,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효과 있다고 봅니다. 귀신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귀신이 있다고 보고, 하나님도 있다고 믿고, 그죠? 있다고 봐요. 하나님 욕하는 것은 다 죽어야 된다고 봐요. 정모 이런 애들 다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 욕하면 안 되죠. 그죠?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자격력은 신들의 세계에서나 유효하다. 사람의 세계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이런 거죠. 그죠? 신은 신끼리 살고 사람은 사람끼리 사는 거죠. 부적도 뭐다? 사람 사는데 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신들 모이라고 부적 붙일 수 있다고 봐요. 좋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풍양속이죠. 미풍양속.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걸 부적 같은 거를 집에 붙이고 하면서 서로 덕담도 하고, 그러니까 덕담도 하고 서로 잘 되라고 해주고 기원도 해주고,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거죠. 엄청나게 좋은 거. 그러니까 그런 미풍양속 같은 경우는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다? 뭐 하면은 부적 써야 된다. 뭐 하면 부적 써야 된다. 그리고 그 부적을 어디 갖다 놔? 베개 밑에 넣어놓고, 팬티 어디 넣어놓고, 이게 정말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런 부분이죠. 그게 제가 지금 사명살의 적용력으로 쓰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2018년에 쓴 것 같습니다. 그죠? 저유소 화재. 정말 이거 풍등 몇십 원짜리 날렸다가 완전 다 날려먹은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났을 때도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은 저유소 관리를 잘못한 거지.
불씨는 어디서나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날아갈 수 있는데 주유소라는 데가 저주소라는 게 말 그대로 기름을 보관하는 창고인데 거기 풍등이 날아갔다고? 그 촛불이잖아요, 촛불. 촛불 날아갔다고 불이 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아니, 관리의 문제인데 그런 말을 해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은 제가 또 기득권 이거 욕치는 건데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질본에 계신 분이 제 상담을 요청하셔서 제 상담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어요.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가장 핫한 데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메르스 때하고 이번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하니까 하신 그분이, 그러니까 자기들 내부에서, 자기는 그쪽 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메르스 때는 지금 정영경 본부장하고 그 밑에 머리 하얗신 분 있죠. 그분들, 계속 그때도 계시던 분들이랍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한두 번씩 맨날 청와대 달려가고 국무총리한테 달려갔대. 박근혜한테 가고 황교안한테 가가지고 돈 달라고 예산 달라고 했답니다. 예산 달라고. 이거 하려면 이거 필요하고 이거 달라고 이거 필요한데 예산 달라고 하는데 돈을 안 줬답니다. 돈을 안 줬대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었답니다. 나중에 창궐하고 나서 이제 겨우 그것도 없는 돈으로 겨우 했대요. 겨우.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터지자 말자 그냥 쓰라고 마음껏 쓰라. 막을 수 있으면 마음껏 쓰라 해가지고 그냥 11월 달인가? 12월 달부터 그냥 외국에서 시작됐는데 그냥 돈 그냥 주고 마음껏 쓰라고 했대요. 그렇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뭔가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 내가 컨트롤 타워라 하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차이가 이런 거구나 그걸 느꼈는데, 오늘이 사전투표하는 날이거든요. 제가 사전투표하고 왔습니다. 사전투표하고 왔는데 오늘이 사전투표하는 날인데 지금 대구를 보면 지금 투표 전에 돈이 나가면 표 떨어진다고 돈 달라고 울고불고 하던 놈이 지금 돈을 안 주고 있는데, 누구한테까지 안 주고 있냐면 시민한테 안 주는 거는 그것도 문제지만 의료진한테도 돈을 안 주고 있어요. 의료진한테도. 불평불만이 쏟아지게 만드는 거죠. 불평불만을 하면은 누구한테 불평불만한다? 정부한테 불평불만하죠.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그걸 노리지 않는다면 그럴 이유가 없죠. 만약에 그걸 노리는 게 아니라면 대구시 공무원 다 잘라버려야 돼요. 싹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되려고 하는 사람 깔렸습니다. 늘렸어요. 그 사람 집어넣어서 일 잘하는 사람들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자르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이모 회장님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S 하는 그분한테 한 10년 전인가 물어본 게 하나 있어요. 회장님, 여기 회사 망하면 못 잡힙니까? 우리나라 망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L도 있고, 그때 H도 있고 L도 있고 다른 데도 많아. D도 있고 왜 망해? 그런 말을 해요. 회장도 자기 회사 망해도 우리나라 아무 까딱없다는 자기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하고 있죠. 그죠? 자기 돈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라는 안 망하니까. 안 뜨라는 이유는 뭐다?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세금이 가장 싸요. 세금이. 그 다음에 가져가는 게 제일 적고, 투자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반도체 개발하고 하는 게 전부 다 기업 돈으로 개발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국가 예산으로 다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 지원으로. 개발해놓으면 자기들 이익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다? 큰 회사면 큰 회사일수록 그런 돈을 더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연구 예산, 그러니까 과학이나 이런 연구 예산 제일 많이 쓰는데 어디다? 삼성이겠죠, 당연히. 제일 크니까. 삼성, 지금 SK 반도체 이런 데도 많이 쓸 거고, 그 외에도 엄청나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애틀이나 이런 데서 기술 개발해놓고, 카이스트 같은 기술 개발해놓으면, 그런 기술 전부 다 한국 기업들이 다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건 전부 다 국고로 개발한 건데. 그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 이 망하고 다른 애들 들어가도 대체해도 충분히 이건 유지가 된다고요. 유지가 돼요. 그런데 어쩌면 유지가 안 될 수는 있다? 어떻게 하면 유지가 안 될 수는 있다?
이명박 박근혜 같은 애들이 있으면 유지 안 됩니다. 그때는 도망가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이거 물어봤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 때였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가 여기 적어낸 내용이 그거예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4월 말 되면 한국은 거의 끝날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끝나냐면은 지금 뭐 어떤 유흥업소도 나오고 어디 막 나오는데 교회도 뭐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막 나오는데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지금 민주당 쪽이 표를 적게 받아버리면 바로 탄핵하자고 난리 날 거예요. 그죠? 탄핵 안 하더라도 대통령을 흔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서 예산 집행 막 했다. 함부로 했다. 대구시는 집행 안 했는데 얘들은 집행했다. 이러면서 이제 따지고 들어오고 조중동에서 때려주고 이러면은 여론이 또 해가지고 저가 코로나 안 걸려서 다행인 건 모르고 뛰어날리는 것들이 생길 거고 난리 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코로나 안 끝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가 창궐하는 나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 컨트롤 타워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지금 지지율 보면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전시잖아요. 전시에 표를 그따위로 주려고 여론조사가 나온다는 거는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 이 선거 결과 뒤집히면 완전히 자체 격리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스타벅스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그러니까 커피 맛이 스타벅스 커피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전 세계 어디 가도 그 맛이 그대로예요. 미국에서 로스팅한 커피가 전 세계에 다 배송돼서 가기 때문에 저는 같은 맛의 커피를 먹고 싶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걸 사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20대 서울 서초구의 20대 여자분이 보니까 스타벅스를 한 6번을 갔어요. 제목이 스타벅스가 뭐길래 이렇게 하는데 제가 동병상련의 정을 느꼈습니다. 커피가 마시고 싶었겠죠. 그래서 나도 혹시 코로나에 걸리면 아니면 총선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그거 대비해서 집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먹을 수 있게 대비를 해놔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게 형의 작용. 갑자기 형 하다가 쓸데없는데도 많이 흘렀다, 그죠? 이제 상형, 자형이 있는데, 이제 상형 보겠습니다, 상형. 상형 역시도, 상형은 자묘형이거든요. 자묘형. 상형은 서로 상자, 서로 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와 묘는 사실은 완전히 반대 모양이에요. 완전히 반대 모양. 어째서 완전히 반대 모양이냐면은 자는 씨앗이고 오랜만에 이야기한다, 그죠? 자는 씨앗이고 묘는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 씨앗이 이렇게 풀이 확 퍼지듯이 잡초 퍼지는 거 같듯이 하루아침에 확 퍼질 수 있을까? 이런 의미죠. 그래서 완전 반대라는 겁니다. 그죠? 실제 또 이렇게도 저는 해석하죠. 우리가 자, 축, 인묘, 진서음이, 신유, 술, 해. 그죠? 자, 한자하고 11글자하고 자, 한자하고 11글자하고 사실은 대비되는 거죠. 얘만 물론 해는 직전 단계인데 해는 그래도 이게 이제 들어가는 단계고 그래 되면 자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반대 개념이라는 거죠. 자와는 반대 개념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반대 개념 중에서 뭐가 가장 자와 다르더라? 묘일 때가 가장 다르더라. 묘일 때가. 그죠? 자는 가만히 있는 것, 묘는 마구 움직이는 것이니 서로 형의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작용력도 안절부절이다. 그래서 자묘형이 있으면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안절부절. 마찬가지로 이게 정신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깊은 생각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막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것도 한번 경험하실 수 있으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묘상형을 무예지형, 예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 형이 있으면 성질이 횡폭하고
화해한 기분은 조금도 없으며 예의를 무시하고 타인에게 불쾌함을 준다. 그러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막 몸 건지러울 수도 있고요. 막 이러면 어떻습니까? 옆에 보면 옆에서 건질면 저게 몸에 피부병이 있나 해가지고 멀어지게 되고, 그죠? 막 기침하고 코 풀고 막 자꾸 만지고 이러면 더럽잖아요. 특히 요새 만약에 코로나 시국인데 어떤 사람이 마스크도 안 끼고 옆에서 막 안절부절하면서 막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전부 다 도망가겠죠. 그겁니다. 이 형도 마찬가지로 더불어 12운성에 사나 절 있으며 더 하고 육신을 향하는 흉조가 있으며 이거까지 가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예전에 한번 있었겠죠. 그죠? 특히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형을 받으며 모자간도 화목치 못하다. 그러니까 이게 모자간이라는 거는 정말 이게 친밀한 사이잖아요. 이 친밀한 사이도 실제 만약에 만약에 안절부절 못하는 게 진짜든 가짜든 피부병이라면, 그죠? 피부병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모자고 나발이고, 그죠? 손 안 대겠죠?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묘형은 안절부절이다. 실제 그 작용력은 여러분이 계속 관찰하십시오. 자묘형이 이렇고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죠? 자묘형은 이렇고, 이제 자형입니다. 자형은 글자 자체가 같다는 거예요. 자형 진진 오오 써볼까요? 진진 오오 유유 에헤. 이 자형은 자기 자신들과 하는 형이다. 기본적으로 사주팔자에 같은 글자가 있으면 글자 힘이 강해진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운에서 들어오면 어느 정도 흔들림이나 조정이 생긴다. 그러니까 어떤 글자나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글자나 10간 12지지가 다 똑같은데 이 네 글자가 유독 자기 글자가 있을 때 작용이 더 심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냥 흔들림 정도로 해석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지는 주로 변덕으로 나타나고요. 진지는 변덕으로 나타나고 오오는 남자한테는 무기력이나 발악. 이게 오오가 무기력 발악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게 야가 음양을 다 품고 있는 거죠. 음양을 다 품고 있는 애라서 양으로 작용할 때는 남자 양이 해면 처지게 되고요. 이게 음으로 작용할 때는 폭발이 됩니다. 가만 두루는 있다가 팍 튀어나가는 그런 형태. 한여름에 많이 볼 수 있죠. 한여름에. 그렇습니다. 여자에게는 활발함으로. 그러니까 O형은 여자한테는 좋은 거죠. 그죠? O형은 여자한테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O형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재밌어 하실나? 여자분의 O형은 양기는 극대화하고 음기도 극대화해요. 여자분의 O형은 양기도 극대화, 음기도 극대화. 그러니까 여자분이 음이라서 잘 못 음이라서 잘 못 움직이는데 O형이 딱 지지 안에 있거나 운에서 들어오면 O 때문에 움직여야 되고 음도 극대화돼요. 그 음은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음은 성적인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성적인 부분. 이 부분은 한번 관찰해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자들이 저렇게 되면 막 찾아다니거나 그런 형태. 한번 이것도 음양의 작용력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활발함으로 나타난다. 여자한테는 유주는 남자한테는 자신감. 오히려 유가 되면 어떻다? 남자는 양기를 유가 눌러주기 때문에 자신감으로 나타납니다. 여자에게는 무력감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음의 과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유의 작용력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해는 남녀 모두에게 이성적으로 작용한다. 해라는 게 사실은 이게 해 역시도 음양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음이 좀 강한 거죠. 그죠? 해 역시도 이성적으로 나타난다. 저거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사주명리학 고전의 알을 같이 해석한다. 이 형이 있는 자는 대개 자주 독립의 정신이 박약하고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이게 같은 글자가 들어서 막 흔들리니까 좀 더, 어째 보면, 글자 그 자체, 어째 보면 자기 자신, 그래 되면 좀 더 본능이 강해진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고요. 우선 일에 있어서 열성을 가지지 못하고 시종일관하지 못한다. 시종일관하지 못한다. 반면 쓸데없는 자기 주장을 내세워 적을 사기를 잘한다. 그 성격도 침울하고 내심 혼독하여 하며 시비운성의 사나절이 있으면 생각이 천박하고 심지어 불구자가 된다. 이거는 뭐 불구자가 되기까지는 하겠습니까? 그죠? 옛날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사주의 생시에 자영이 있으면 그 자식이 병약하고 일에 있으면 처에게 질병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은 일에 있으면 처에 질병이 있다는 것은 정신적인 질병일 거예요. 이유는 남편이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니까. 그죠? 뭐 자식이 병약하고 그런 부분도 케어를 잘 못한다.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렇게 사주에 있는 걸로 어떤 질병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내 사주니까 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봐야지 그 상대방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고요. 이제 자형 팍팍 뛰어넘습니다, 그죠? 이제 파해인데 현대 사회의 사주 해석에서 파와 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대한 고민을 자주 합니다. 저도. 그다음에 옛날에는 태어난 집에서 죽었죠, 그냥. 그죠? 그럴 때는 파와 해가 어느 정도 뭔가 작용력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요즘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파해보다 그냥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 그러니까, 파해는 살짝 그냥 혼란스러울 정도, 그 정도로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파를 보면, 파는 자유파, 축진파, 인해파, 옹묘파, 사신파, 충미파 이렇게 있는데요. 사주정설에서 파는 이렇게 합니다. 월지일지파는 처붕이 나쁘다. 년을 파하면 양친과 일찍 헤어지기 쉽다. 월지를 파하면 변동이 심하다. 일지를 파하면 일신고립하고 처자와 인연이 박하다. 시를 파하면 만년에 불행해진다. 파는 제가 보기에 파는 그냥 파는 우유부단으로 나타난다. 우유부단. 그러니까 할 것 같다가 탁 돌아서고 할 것 같다가 탁 돌아서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파작용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떤 작용력.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운에서 파가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사주 안에 파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 끝에 대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입니다.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아직 안 배웠는데 원진 같은 게 있거든요. 원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원진이나 또 격각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남하고의 관계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배우실 건데. 그런데, 파 같은 경우는 자기에 의해서 그냥 잘 한댔다가 안 해. 이런 작용이 간혹 발생합니다. 요런 부분. 그래서 제가 읽은 파 작용은 그 정도고, 실제 적용할 때도 파가 있으면, 아니더라도 한번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파작용은 뛰어넘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해 사주정설에서는 해를 이렇게 씁니다. 해는 일단 자미파, 축오파, 자미해, 축오해, 인사해, 그 다음에 묘진해, 그 다음에 신해해, 그 다음에 유술해. 근데 해 일과 시의 해가 있으면 노년에 이르러 잔질병이 많다는 말이겠죠. 잔질이 많다. 월의 해가 있으면 고독방명하다.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나쁘면 전부 다 고독한 거예요. 사주에 나쁘면 고독한데 뭐에 의해서 고독하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고독하다. 그런데 사주에서 가장 좋은 건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내 마음대로 있을 수 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독이 나에 의한 자에 의한 고독이라면 그거는 좋은 걸로 굿으로 보고 타에 의한 고독은 전부 다 배드 나쁜 걸로 보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그런데 실제로 파와 해 앞에 말씀드린 파와 해의 형을 봤을 때 이게 해 형을 봤을 때 얘네들이 보면 앞에 좋은 합이나 다른 충이나 이런 거하고 병행되는 거야. 병행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부분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같이 일을 하거나 붙으면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중이 되면 어떻다? 불편함이 생깁니다. 더 너무 가까워지는 불편함이 생기죠. 그게 파와 해의 해석이어야 되지 않는가? 파와 해의 해석은 이런 거지 않는가? 그죠? 파와 해의 해석은 너무 가까워지는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죠? 시간이 그러니까 파해는 언제 나타난다? 제일 끝에 나타난다. 그런데 그 작용력은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는 좀 불편하더라. 처음엔 누가 어느 선생님 어느 누구 남편도 사랑하는 사람도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이런 불편함이 좀 있더라. 그게 파해의 작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거의 맞습니다. 이게 물리학에서는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인력은 뭐냐면 서로 당기는 힘이에요. 서로 당기는 힘인데 이 당기는 게 거의 접점에 붙으면 딱 붙어버리면 뭐가 작용하냐면 청력이라는 게 작용해요. 청력. 미는 힘이 발생합니다. 미는 힘. 인력과 청력의 문제를 어차피 사주명리학의 합충형파에는 말 그대로 A와 B의 관계죠. 항상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인력과 청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그런 거죠. 끝까지 좋은 건 없다. 아니면은 다 좋지는 않다. 그 정도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 삶을 해석한다면 인력과 청력, 그죠? 그러니까 청력을 위크 포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주 약한 이 반발력, 그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100% 좋은 건 없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게 파해의 해석이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요. 이제 이 팁에 화토동법 제가 말씀드린 거죠. 화토동법 읽어보시면 실제 청간은 목화토금수 운동을 하고, 그죠? 지지는 오행 운동을 하죠. 지지는 목토, 화토, 금토, 수토 운동, 그죠? 사행 운동을 하죠. 사행 운동을 하니까 이 차이가 청간과 그러니까 생각과 환경의 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지지의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한다? 지지가, 그러니까 청간을 배울 경우 해석 자체는 이제 12운성이나 문창기인, 합장기인, 금여, 압록 같은 신살에서는, 병과 무, 정과 기를 같이 본다. 이게 화토동법, 같이 본다는 겁니다. 요거는 앞에 말씀드린 거라서 그냥 패스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단식 판단에 있는 거 다 패스하고요. 지금 질문들이 아직 대운 나오려면요. 대운이 언제 나오냐? 대운이 나오려면 엄청 남았거든요. 대운. 그죠? 대운이 나오려면 사실은 강의로는 제가, 1주 강의를 몇 강을 할지 모르겠는데, 60일주인데, 그걸 몇 강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는 그 제일 거의 한 학원 뒤쪽에 대운이 있는데, 벌써 대운을 묻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공부를 많이 하셨거나, 그러실 수 있는데, 그래서 중간에 12운성하고 신살 부분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 61주를 하기 전에 대운부터 먼저 보고, 대운이 양이 작아요. 제가 작게 잡았거든요. 별 게 없어서. 그죠? 대운이 해봐야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그래서 대운 다음에는 245페이지부터 대운을 미리 하고요. 미리 하고, 이제 61주로 넘어갔다가 12운성이 있어. 그 다음에 12운성으로 오고, 그 다음에 12신살 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운을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고, 실제로 이미 대운에 대해서 거의 다 알려드렸어요. 제가. 거의 다 알려드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본다는 방법만 안 알려드려서,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게, 지금 가르쳐 준 게 지금 압축형파의 작용력 같은 걸, 대운에서 볼 때 그런 걸 궁금해 하시죠?
뭐 별건 아닌데 그래서 대응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